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의 경제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유흥산업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13일 뉴욕타임즈는 2000년 1월 이후 나온 도서를 대상으로 21세기 100대 베스트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기준이 다소 독특했죠. 뉴욕타임즈는 판매 부수나 수상 경력과 같은 지표로 베스트 도서를 선정하지 않고 대신 소설가, 논픽션 작가, 시인, 배우, 음악가 등 예술인 503명에게 책 10권을 추천해달라고 한 다음 이를 토대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100대 도서 중 15위를 차지한 도서는 다름 아닌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였죠. 뉴욕타임스는 파친코를 소개하면서 파친코는 4대에 걸쳐 전쟁, 식민지와 개인 갈등을 겪는 한인가족의 풍요롭고 파란만장한 연대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목이 파친코인 이유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인 이민가족이 제2조선인들이며 제2조선인들의 삶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름 아닌 일본의 파친코 산업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파친코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파친코와 파친코는 발음 표기가 다를 뿐 같은 단어입니다. 일본어 파친코를 로마자로 음역할 때 파친코로 표기되는데 이 표기를 한국어로 표기하면 파친코가 되는 것이고 일본어를 바로 한국어 표기법대로 표기하면 파친코가 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파친코는 일본에서 매우 인기 있는 오락실 게임입니다. 사용의 슬롯머신과 핀볼을 섞어 놓은 듯한 게임으로 작은 금속 구슬을 기계에 발사하여 구슬이 여러 핀 사이를 통과하며 떨어지도록 설계된 게임이죠. 구슬이 보너스 구역과 같은 특정 구멍에 들어가면 디지털 슬롯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슬롯 화면에서 그림이 돌아갑니다. 슬롯 화면에는 주로 3개의 릴이 있고 릴이 회전하면서 숫자나 심볼 같은 그림이 정렬되죠. 777과 같은 특정 그림 3개가 정렬되면 보너스 구슬을 대량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슬의 양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데 이 구슬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간접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죠.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게임이 아니라 도박인데 네, 한국에서는 도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파친코를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슬을 직접 돈으로 바꾸지 않고 경품으로 교환한다면 도박으로 간주되지 않죠. 그런데 이 경품을 또 돈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인 합법적인 척을 하는 도박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친코가 사실상 합법적인 도박이라 비판하죠.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파친코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가 파친코 산업을 통해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이미 자리를 잡을 대로 잡아버린 탓에 파친코 산업은 완벽히 규제되는 대신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운영되면서 일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본 문화 컨텐츠 시장 중 1, 2위를 다투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죠. 와닿게 말하자면 일본의 경마, 출판, 성인 비디오 게임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파친코 시장이 더 큽니다. 최근 들어 조금 하락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2024년 기준 부가적인 경제 가치나 앞서 말한 경품물도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순수 매출만 140조에 달하죠. 이게 어느 정도로 퍼져 있냐면 어디를 가든 파친코 가게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편의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편의점은 없어도 파친코 가게는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파친코 점포 경영자 중에는 다름 아닌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파친코 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주식회사 마루아네 회장도 한국계 일본인 한창우이죠. 심지어 파친코 업계의 50% 이상을 일부 통계에서는 80%를 제2교포와 그 후손들이 운영하면서 파친코는 제1한인이라는 인식마저 생겨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파친코라는 사실상 도박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오락 산업을 어쩌다 제2교포들이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파친코의 역사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파친코의 기원은 서구의 핀볼 문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게임이죠. 파친코가 일본으로 처음 들어온 시기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로 추정됩니다. 쇠구슬을 싸서 어떤 구멍에 넣으면 주인이 돈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쇠구슬이 새총을 쏘아 올리는 모습과 비슷해서 파친코라 불렸다는 설, 또 소리가 파칭파칭하고 코로코로 굴러가서 파친코라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애들이 하는 게임이었지만 게임이 재밌고 중독적인 것을 알게 되자 어른들의 게임이 도박이 되기 시작했죠. 일본 내에서 파친코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한 곳은 나고야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파친코는 나고야에서 소규모 오락시설로 자리 잡다가 전쟁 후 미군정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일본 전역에 보급되기 시작했죠. 원래라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국으로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순조롭게 경제 재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 시기에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확산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가 되려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했죠. 또 얼마 안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미국과 유엔군의 주요 보급기지가 되어 전쟁 특수로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 신조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한 말이죠. 경제가 살만해지자 마음에도 지갑에도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자연스레 오락거리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친코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0에서 70년대에 걸친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파친코홀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경제 부흥이 곧 오락수요로 이어진 겁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기업형 파친코 업체들이 대거 설립되면서 현대 파친코 산업의 주춧돌이 마련되었죠. 참고로 일부 문화평론가들은 파친코가 일본의 집단 심리를 반영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운과 기술, 욕망과 절제의 줄타기라는 파친코 게임의 특성이 일본 특유의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대표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배경에는 파친코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사무라 다케이치의 현대식 파친코 기계 개발도 있었습니다. 마사무라 다케이치는 배열을 통해 구슬이 가는 방향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재미를 더했죠. 여기다 일본에 100개가 넘는 구슬을 발사하는 기계가 개발되면서 파친코 업장은 몇천 개에서 몇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제2조선인들이 파친코 산업을 주도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제2조선인이란 일제강점기부터 혹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에 머무르게 된 한국인과 그 후손들을 뜻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을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본격화했습니다. 식민지 정책에 따라 조선인들은 정치적, 사회적 억압을 받았고, 이를 피해서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인들이 늘어났죠. 또 1920년대부터 30년대에는 일본 본토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공장과 광산 등의 노동력이 필요해지면서 일본에 강제징용되어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 돈을 벌려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 전시 말기인 1940에서 1945년에는 대규모 징용이 진행되면서 종전 무렵 일본 내 조선인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했죠. 그러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자 당시 조선인들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환 과정에서 교통 및 물류 혼란이 컸고, 한반도 내부에서는 이념 다툼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진행되면서 그냥 일본에 그대로 남겠다는 조선인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은 여러 차별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2조선인들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일본 사회 내에서 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이나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기 힘들었거든요. 그리하여 제2조선인들 사이에 매력적인 생계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다름 아닌 파친코였습니다. 파친코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본인 모두가 좋아하는 오락인데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비교적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일본인들의 텃세가 덜했죠. 천한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본인들은 기피하는 사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제1한인이 파친코 업계를 지배하다시피 하게 된 것은 재밌게도 위기 덕분이었죠. 일본 정부는 사인성과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연발식 파친코 기계를 금지했습니다. 자극이 적어진 데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말을 하면서 파친코 업계에는 불황이 찾아왔죠. 사회적 인식은 더 안 좋아졌고요. 이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파친코 업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었던 제1한인들은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텼죠. 결국 불황이 닥친 파친코 업계에는 한인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친코는 한인들 입장에서는 다행히게도 다시 부흥했죠. 오히려 시간이 흘러 게임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1980년대가 되자 전자회로를 도입한 파친코 기계가 등장하며 파친코는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90년대부터 파친코를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규제 대신 관광산업 및 레저 산업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파친코 산업의 연간 매출 규모는 한때 일본 전체 레저 산업의 20에서 30%를 차지할 만큼 컸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캐시카우나 다름없는 파친코를 완전히 규제할 수 없었죠. 세수 확보는 물론 광고 산업부터 건설 산업, 경품 교환 및 제조업, 기계 부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일본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쳤거든요. 이렇게 파친코가 일본 정부도 어쩌지 못할 만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자 파친코 산업 초창기에 뛰어들었던 제2조선인과 그들의 후손들은 자연스레 일본 주류 경제계에 진출할 만큼 엄청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제2조선인의 파친코 사업이 소외된 이민자 출신 커뮤니티가 기업과 정신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 예시로 종종 거론되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게도 파친코와 업장을 운영하는 한인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혐한 성향을 가진 일본인들은 파친코를 조선 도박 내지 조선 구슬넣기 같은 말로 폄하하고 있죠. 2000년대 초부터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이에 따라 파친코의 일부 요소가 온라인 게임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파친코보다도 사람들의 흥미를 더욱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다양한 게임들이 생겨나면서 현재 파친코 수요는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죠. 여기다 과거와 달리 일본 사람들의 경제적 풍요도 과거보다 덜하고요. 이 파트는 채널에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영상을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파친코가 가장 성행하던 때부터 파친코를 해왔던 중장년층, 노년층이 주요 수요층이라 시장 규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형업체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보다 고급화되고 더욱 큰 규모의 대형 파친코 매장을 열고 시설 내 레스토랑을 입점시키는 식으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효과나 반응은 아직 없기에 새로운 침체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사실상 도박인 파친코가 도덕적 해이와 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실제로 파친코는 일본 내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2017년 기준 일본 내에서 도박 의존증이 의심되는 국민은 전체 인구의 0.8%로 추산되었고 이들 중 약 80%가 파친코에 매달 평균 60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 파친코에서 딴 구슬을 돈으로 환전하는 건 불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친코 가게에서 받은 경품을 별도의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죠. 이러한 시스템을 3점씩 환전이라 하는데 최근 들어 제기되는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법 자금 세탁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죠. 사실 이미 자금 세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은 과거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불법 도박이나 불법 약과 같은 시장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활성화되면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파친코로 도박의 쾌락을 맛본 사람들이 진짜 도박에 입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파친코로 시작해 도박에 중독되어 큰 빚을 지거나 파산, 가정불화, 심지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계 즉 조총련계가 파친코로 번 자본을 북한으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 일본 내에서 카지노 합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오사카, 요코하마 등지에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인 만큼 파친코가 도박으로 규정되어 불법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세간의 말대로 자금 세탁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파친코의 매출은 정부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죠.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지 쇠락할지 말입니다. 오락가 도박 사이 제1한인이 지배한 일본의 산업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